안녕하세요. 행복한 추석 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추석 오후에 논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분석, 그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대한 언급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막 해가 지고 있습니다. 뒤로 붉은 노을들이 좀 보이죠? 붉은 노을. 그래서 조금 아직도 뭐 좀 덥습니다. 그리고 추석 치고는 너무 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국 반도체 업체한테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워낙 많이들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많이 한 분들하고 이제 같은 계통의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25년도 EPS를 30% 기존 추정에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HBM은 견조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공급 과잉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를 하향한다 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뭐 목표 주가를 요즘에 계속 낮추고 있는데 여기는 뭐 여기도 뭐 한 그 기존에 105, 160, 100 네, 기존에 130달러 이상에서 막 이제 9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140달러에서 반토막을 내는 회사들도 있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난번에 22년도 최호황을 겪고 난 다음에 23년도 적자를 냈잖아요. 분기별 적자를 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르게 컷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맞을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음, 자, 이 애널리스트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조지프 무어 애널리스트 같은데 핵심은 HBM은 견조하나 레거시 반도체 공급 과잉이 문제이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문제가 터져서 이익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그 26년도에는 거의 뭐 2분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분기 일부에서는 적자 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거쳐서 이제 3분기 중순을 거의 끝내는 시점에서 와서 보면 레거시가 올라갈 거라고 했던 기대가 조금 꺾인 건 사실입니다. 곧 그 현물가 기준으로 디램 가격이 2.1달러를 넘어서다가 다시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크나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HBM은 오케이나 레거시가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 곧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올해 최고점이 15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157달러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전형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2분기 실적. 우리가 이제 HBM 퀄 테스트도 통과했고 이제 앞으로 잘 될 거고 막 얘기했는데 그때 2분기 실적 결과치가 얼마를 냈냐면 주당 0.62달러를 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었죠. 과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분기로 잘 낼 때 22년도 그리고 21년, 22년 그 사이에 분기별로 잘 낼 때는 2.5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회복이 되는 거야. 아, 이제 드디어 적자에서 회복이 되는구나, 좋아지는구나 했는데 그 전 분기에도 이제 적자에서 그 회복이 됐는데 얼마나 증액이 될까 했는데 0.6달러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혀 차원이 달랐죠. 하이닉스는 뭐 거의 6만 원에 가까운 주당 이익이 나왔 6천 원에 가까운 죄송합니다. 이익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웃겼던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거밖에 못 한다고? 좀 웃긴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제가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소 5배에서 8배 하이닉스보다 비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하이닉스 대비 지금 마이크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꺾은 거냐? 아니에요. 메모리 업체들 다 꺾은 거죠. 오히려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덜 꺾었고 하이닉스는 뭐 50% 넘게 절단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자, 그럼 이게 맞느냐? 자, 여기서 이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주당 5,9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0.6달러가 나왔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HBM 때문에 난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그냥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론은 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만은 납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납품이 조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쇼티지기 때문에 마진은 상당히 높게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2에서 상당히 큰 폭의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3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애널리스트가 일단 하이닉스 쪽,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를 이 마이크론을 통해서 확실히 잘못 알고 있구나,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HBM의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달러 벌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당 6,000원, 네, 5달러가 넘게 주당 벌었죠. 5달러 정도를 5달러 가까이 벌은 거네요. 네, 제가 환산을 잘못했는데 어쨌든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8배 막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주당 이익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앞단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가장 높은 마진율을 향유하고 있고, 그 마진은 특별히 HBM 쪽에서의 마진율은 50%가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도합 영업이익률도 꽤 높게 올라가니까 D램 쪽에서의 마진과 낸드 쪽에서의 마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 마진이 올라갔다는 건 HBM의 마진이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당 2분기에 이 정도밖에 실적을 못 냈다는 것은 HBM의 납품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개월, 3개월 전으로 한 시계열을 돌려서 보면, 이전으로 가서 보면 사실상 그 엔비디아가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HBM 공급 부족이었기 때문에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빨리빨리 해주길 바란다는 톤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25년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애널리스트가 특별히 한국 업체에 대해서 진짜 분석을 잘못한 게 HBM3E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12단도 납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마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마진율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진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25년도까지 엔비디아가 망조가 나지 않는다면, 자, 이 회사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 회사 의견대로 이렇게 될 거면 엔비디아 망조 나야 돼요. 엔비디아가 망조가 나야 이 의견이 정확하게 잘 부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솔드아웃 된 상황들을 보건데 25년도까지는 견조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26년도는 저희들 모르겠는 거죠. 26년도에는 좀 꺾일 것 같은데, 공급 과잉으로 얼마나 꺾일 것이냐, 이번에 공급 과잉이 정말 얼마나 있을 것이냐 좀 의문이다. 증설을 하는데 증설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급 과잉이 나올 것이냐는 의문이고, 좀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전히 26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25년도의 핵심적 관건은 뭐냐면 HBM 12단을 얼마의 마진으로 어느 정도 납품할 것이냐, 이거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얼만큼 넣어서 가격 마진율을 엔비디아 입장에서 낮춰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TSMC는 공급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코어스 COWOS를 내년도에 캐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공급이 있다면 HBM이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핵심 내용은 뭐냐면, HBM에서 물량 땡겨 D램 가지고 가서 HBM 만드는 거잖아요. D램 적층에서. 그러니까 HBM 수요 때문에 D램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라는 걸 자기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 못 하겠어요. 동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캐퍼를 생각해 보면 이걸 땡겨서 이걸 갖고 와서 D램이 줄어든다? 저도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이 기여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냐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차이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25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얼마의 마진을 가지고 갖고 와서 이익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HBM 납품하는 게 언제까지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것의 마진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HBM에서 최대 복병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를 8단을 언제 얼만큼의 양산성을 가지고 납품을 하느냐 하고 있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 대만 언론에서는. 근데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12단 HBM3 이 12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얼마나 평가를 받고 얼만큼 많이 들어갈 거며 어떤 양산율을 가질 것이냐, 이것들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물량은 삼성전자니까 어마무시한 물량을 넣을 수 있다면 가격이 훅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레거시 쪽에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HBM의 마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네, 이익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 25년도 후반기에 그것들은 구체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거에 대한 가격 매김이라는 거는 괜찮다 하는데, 지금 메모리의 목표가를 낮추는 걸 보면 모든 회사들은 막 반토막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 똑똑한 애널리스트이긴 하겠습니다만 다 동의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 5월 달에 썼던 보고서를 한번 같이 그래서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크론에 대한 약세 견해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실수였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유지로 수정한다라고 지난 5월에 발표하면서 98달러를 130달러로 수정했습니다. 아마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펀더멘탈과 HBM에 따른 주가 상승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그때도 좋지 않게 봤는데 너무 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걸 다시 되돌리는 행동이었을까요? 아주 열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HBM과 기초 여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고 분기 실적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달러대 중반이었어요. 2.4, 2.5 이 정도 때였는데 이번에 그게 어디까지 회복되느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서 3분의 2 정도는 회복을 하면 HBM 납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3분의 2 회복을 못한다면 HBM을 조금밖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주당 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것은 바로 HBM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D램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HBM을 얼만큼 납품하느냐가 앞으로 1년간 수익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일단 거기에서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마 이번 분기에도 실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는 과연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얼마만큼의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의 납품을 하는지가 주당 이익 규모로 확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DS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로 확인될 것이다. 자, 그래서 12조까지 올라가던 게 10조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HBM 납품 수준에 따라서 영업이익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영상 찍어보기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다리가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모기에 엄청나게 물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추석 날 좀 한가하게 식구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셨을 텐데, 물론 싸운 분도 있을 텐데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잠깐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유 나누자는 마음으로 저녁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모닥불도 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올해 참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네, 내년 잘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간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서 그런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 마음만이라도 품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분석에 대해서 일단 저는 100%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지난 23년도의 악몽이 애널리스트들을 굉장히 강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정확히 여전히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HBM을 각각의 회사들이 어느 정도 납품하고 있으며 그리고 신형의 마진율과 구형 HBM의 마진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회사들이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했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25일 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 더 남았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빌고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끄적끄적거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